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출마 선언을 한 뒤 강도 높게 문재인 정권을 공격한 데 대해서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윤 전 총장과 악연이 깊은 조국 전 장관이 연이틀 윤 전 총장을 직격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죽창가를 둘러싸고 윤석열 전 총장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이후 행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오늘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제 정치인으로서 변신을 해서 그렇죠.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정치인으로 나서는데요. 예, 그렇죠. 오늘부터는 이제 아마도 기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디 간다 계속 일정을 알릴 겁니다. 이제 공보팀도 5명 정도 이제 짜여졌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일정입니다. 연설문 외친 어저께는 연설문만 외쳤다고 치고 오늘은 지금 조선일보가 컨퍼런스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래서 뭐 한일 관계라든지 뭐 기타 이 외교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뭐 미 국무부 차관보까지 와서 지금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고요. 이 참석이 물론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여당은 불참을 했는데 야당 지도자들과 만납니다. 야당 지도자들은 다 참석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라든지 이런 그 야당 지도자들과 이제 조우를 하게 되고요. 그게 끝나면 국회로 가서 옛날에는 국회 정론관이라고 했는데 기자들을 지금 소통관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정론관에서? 네, 국회 본회의실에 본청에 있다가 지금 떨어져 나왔어요. 복지관을 바꿔갖고 소통관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고 예전에는 제가 출입할 때는 본청에 있었는데 본청 안에 있었죠. 1층에 있었어요. 정론관이. 근데 이제 소통관이라고 해서 거기로 찾아가서 기자들과 만납니다. 그러니까 상견례 우리가 상견례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기를 이제 마크맨도 생길 거 아닙니까? 따라다니는. 아마 오늘은 그런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개최하는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는 뭐 상당히 규모가 크고 세계적인 명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뭐 여당 측에서도 당 대표라든가 이렇게 대부분 참석했고 전에는 뭐 총리까지도 이렇게 참석했던 것 같은데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안 옵니까? 오늘은 초청을 받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 제가 더 깊게 취재를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식적인 자리니까 야당의 뭐 대표라든가 이렇게 오더라도 뭐 깊은 얘기는 어렵겠죠. 그냥 수인사하는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거리는 확실히 되죠. 서로 인사하고 하는 첫 번째 만남이니까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어제 출마 선언문 아주 상당히 강도 높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무도한 정권이라고. 그렇죠. 약탈적인 정권. 소수 이권 카르텔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아마 청와대가 부글부글 했을 텐데 청와대는 지금 일체의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선거 개입 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야권 1위 후보를 공격하는 건 지금 좀 그렇죠. 대신 이제 민주당에서 좀 거친 반응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문도 파이팅은 넘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수위가 높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열은 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수위가 사실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전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지금 내일 그러니까 어저께 그 연설은 굉장히 결기를 보일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봉길 기념관에서 하는 이유도 윤봉길의 여러 가지 이 말들 중에 저는 그게 참 기억에 남거든요. 윤봉길 의사의 장부가
집을 떠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 법이다. 예. 그 표현, 그러면서 이제 조국을 떠나서 죽으러 가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 윤봉길 의사의 그 기념관에 굳이 가서 하는 건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상의 어떤 결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권력 의지를 아주 높이, 크게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이더라고요. 순위는 말씀하셨듯이 뭐 현 정부의 행태를 무도한 행태, 그리고 국민을 약탈한다. 그래서 뭐 선동과 이권 카르텔, 이것을 막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래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볼 수 없다. 두고 볼 수 없다. 도저히 이들을, 도저히라는 말까지 쓰면서. 그래서 결국은 뭐 정권 교체라는 말을 7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말로 다 집약적으로 검찰총장인데 내가 현직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하는 이유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함이야 라는 이유도 되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여러 그런 9가지 생각이 달라도 정권 교체라는 한 가지 생각만 맞으면 다 뭉치자, 뭐 이런 방법론까지 다 그 안에 녹여내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그런 절실함 때문에 나섰다. 예. 그래서 비정상적인 나라, 네.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정의와 공정이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그 기치를 바로 세우겠다. 그러한 그 정권 교체 의지를 이제 확고히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표현이 좀 강도가 높으면서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자극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추미애도 뭐 또 한 말을 좀 하셨던데요. 추미애 장관 당연히 뭐 저격수니까요. 예. 근데 아직 착각을 하고 있죠. 자기가 나옴으로써 윤석열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 뭐 꽁 잡는 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미애 아닙니까? 추미애. 그런데 윤석열 잡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을 잡고 문재인 정권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추미애 장관 뭐 예상했던 그런 발언들이에요. 뭐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아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뭐 했다고 하더니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는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상당히 이중적이다. 뭐 이 정도면 추미애 장관 표현 중에는 굉장히 좀 온건하지 않습니까? 특히 추미애 장관도 그렇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이 연이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윤석열 전 총장의 출사표를 보고 일본 정부와 유사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경악한다. 이런 반응을 먼저 내놨어요. 그건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 얼척없다. 이러면서 정치인 윤석열은 새로운 모습이 아니고 검찰총장 윤석열 속에 이미 있었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한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오늘 이야기는 이거 같아요. 뭐냐면 자기 문제를 좀 많이 오늘은 부각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 사람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렇게 뭐 역사관이라든지 혹은 뭐 이 정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권이 국민의힘 같은 강강 보수와 똑같이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 얼척없다가 호남 사투리더만요.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 없다를 얼척없다고 그러죠. 어처구니 없다. 뭐 그래서 나를 핍박한 것도 사실은 그게 정치적인 이유야. 그때부터 이미 정치적으로 편향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 시절부터 갖고 있던 생각을 지금에서 얘기하는 거야. 라는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은 원래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었고 정치 검찰이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수사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대통령 출마 선언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기 수사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 수사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원래 정치 검사고 정치를 하려고 권력력으로 그런 수사를 벌였다. 그래서 자기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고 윤석열의 뭐 본질이랄까 본성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야말로 경강부회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욕을 하는 게 얼마나 지금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누가 검증을 하고 지금 검찰총장을 만들었죠? 자기가 제일 먼저 또 추천을 한 사람 아닙니까? 추천만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여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우리 이 윤석열 청문회 때 잘 좀 해달라고 일일이 전화까지 해갖고 했던 사람이 바로 조국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는 민정수석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때 민정수석 일을 제대로 못한 것. 왜냐하면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자기 말대로 철학을 함께 할 사람을 추천하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추천을 해서 그것도 또 청문회에서 잘 봐달라고 강력하게 스스로의 어떤 책임을 지금 거꾸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공격해버리면 이중적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사람이기 전에 지금 본인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공범이었던, 어떻게 보면 주범이었던 그 자녀 입시 비리는 정경심 씨가 상hen역을 받고 그 7개인가 뭐 몇 개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펙이 완전히 거짓이고 허위라는 것이 재판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가서 재판장에 가서 묵비권 행사한 거 아니에요. 거기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박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걸 수사한 검찰에 대해서 저 사람들 정치검사다. 이게 말이 되느냐, 논리가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가 죽창가 또 올렸더만요, 오늘. 그래서 이제 문제는 가장 지금 심각하게 붙고 있는 것이 공방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는 침묵을 하고 있지만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죽창과의 얘기, 한일 관계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언급이 가장 뼈아플 거예요. 그것을 지금 조국이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외교 관계라든가 안보 관계는 거의 질문이 없었는데 한일 관계에 대해서만은 NH 기자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 심도 있는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들보다 상당히 그래도 지금 자기 생각을 많이 담은 조목조목 담은 그런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저께 조국이 뭐 일본 정부의 지금 역사 의식과 똑같다 그랬는데 뭐가 똑같은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한일 관계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 정권 들어서. 그리고 외교는 원래 실용주의, 실사구시여야 되는데 이 정부가 이념주의 죽창가를 부르다 보니 이 지경에 왔다. 정권 말구에 수습을 해버렸는데 진짜 그만 안 된다 하면서 하는 말이, 한일 관계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후대가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 진상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미래는 이 미래에 자라날 세대를 위해서 실용적으로 협력을 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다 함께 테이블 위에 놓고 그랜드 박연을 해야 된다. 한미 관계처럼, 한미 관계 보통 2+2 체제, 뭐 외교, 뭐 안보, 외교, 국방, 뭐 경제,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부처 장관들이 2+2나 뭐 3+3 이런 식으로 한미 관계의 어떤 그런 외교를 하는데 한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 딱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어저께 얘기한 거, 일본 정부의 역사의식과 같다라고 한 부분을 거꾸로,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의식과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취임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초기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투트랙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외교는 외교대로 가야 되고 역사는 역사대로 밝혀야 된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밝혀야 되지만 미래는 미래를 위해서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된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나 했던 말이거든요. 저는 이게. 근데 이제 이 경제 문제 뭐 하면서 죽창가 들면서 이 정부가 이념으로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진 한일 무역 전쟁으로 이제 비화가 됐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이건 문재인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일본의 역사의식과 같다? 저 이해가 가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 편향적 죽창가, 이걸 비판한 걸 가지고 일본과 역사의식이 같다고 하는데, 저도 똑같은 말인데
문재인 정권도 지금 동일한 네. 그런 스탠스를 처음에 취했어요. 네, 처음에 과거사는 과거선대로 정리돼 그렇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겠다. 그것은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그렇죠. 일본 동경에서 오부치 총리오고 네네.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네. 하죠. 21세기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그런 그 파트너십 형성이라는 그런 입장문을 발표했고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과거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고 그 선언이 지금 노무현을 거쳐서 문재인 정권까지 이어져 온 하나의 일관된 그렇죠.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의 기조예요. 기조.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런 일환으로 일본 문화 개방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문화 온갖 개방.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 좌파까지도 다 들고 일어났어요. 예. 완전히 이건 뭐 일본 문화식민지 된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BTS가 눌러버렸잖아요. 한류가. 아니 당시 배홍준이 예. 연사마 한류의 시작이었죠. 동방신기 뭐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서 공연하고 하면서 한류가 그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뭐 일본 문화가 들어옵니까?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 보죠. 우리는 일본 드라마 재미없어서 안 보잖아요. 문은 그런 열렸지만.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그런 한일 관계가 형성이 된 거고 문화의 면에서도 우리 영역이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류가 일어나면서 이 아시아에서 한류가 일어나고 그게 이제 BTS를 거치면서 세계적인 한류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조국은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망가진 것은 뭐 이 국장 이야기하신 대로 이 정부가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네. 반일파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대 정권도 자신들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일본을 자극한 경우가 있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 이명박 대통령 마찬가지죠. 똑같죠. 그 일본의 대표적으로 지금 이 아베 총리가 늘 그런 어떤 그 수를 썼어요.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똑같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집권 말기 마지막 회의에 굳이 독도를 방문을 해서 뭐 대통령이 처음으로 독도 방문해서 독도 우리 땅인 건 맞지만 굳이 그렇게 도발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전에 YS도 또 한 말씀 해갖고 그렇게 나빠졌어.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근데 이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좀 청와대 내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이 인사를 검증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게 민정수석인데 2019년도 7월 14일입니다. 그때가 바로 일본과 이제 처음으로 반도체 등 소재 부품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났던 어떤 시기거든요. 왜 민정수석이 나서서 대학교 때 막걸리집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부르던 그 죽창가라는 노래를 가사를 굳이 올리냐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그게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뭐 생각을 했던지 어저께 죽창가로 인해서 그런 이념적인 그런 것으로 망쳐졌다라는 윤석열 총장의 그 표현이 가슴이 찔렸는지 오늘 또다시 그것을 올리고 도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신이 이 죄가 없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자신이 그때 했던 것들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건 좋은데 다만 정말로 이것이 그쪽 진영에서 도움되는 일일까요? 윤석열을 지금 조국이 나서서 저격하는 것? 조국에 대한 뭐 조국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적 어떤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만 이 죽창과 싸움은 윤석열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의 그런 해법이라든가 대일 역사 인식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DJ라든가 노무현이라든가 문재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역사 인식이란 말이에요. 한일 관계의 해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2019년부터 이 죽창가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2020년 4.15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서 이른바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로 돌변이 된 거예요. 네. 그 앞장선 사람이 조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이 선거에 개입한 그런 모양새가 됐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기조를 계속 유지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이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도 얘기했더만요. 정권 말기 들어서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수습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아니 이 정권이 갑작스럽게 막 뭐 도쿄올림픽 간다 그러고 막 외무장관 불러서 만나라 그러고 또 뭐 그쪽에 누구 보내고 일본에 보내고 일본은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런 일도 없는데 그래요. 알고 봤더니 도쿄올림픽에 김정은 만나고 그래서 이 대선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랬더만요. 지금 한일 관계를 복원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그런 경제 문제라든가 이걸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G7 회담에 가가지고 정상회담에 가가지고도 어떻게든 좀 잠깐이라도 만들라고 김영숙이 아직 끌고 가서 인사했는데 뭐 저 일본 수상 누굽니까 그죠? 스가. 일본 만나고 가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미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 압력을 강하게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든 정부 중국과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일본은 확실히 코드에 가입하면서 미국에 섰는데 우리는 그렇죠. 양다리 정책을 펴고 있단 말. 그러니까 압력을 지금 자꾸 가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미일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 문재인 정권은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바마 정권의 부통령이었잖아요, 바이든이. 근데 오바마 정권이 사실은 아주 촘촘하게 한일 간의 어떤 실핏줄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한미일 관계를 완전히 튼튼하게 어떤 안보적인 축, 경제적인 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걸 그대로 사실 더 촘촘하게 이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관계를 조금이라도 이 진전시키는 모양새로 보여서 대선에서 또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다 보니까 바이든이 또 압력을 집어넣는 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한일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 당연히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처음부터 잘못했지만 이 정부는 그냥 갈팡질팡 뭐 오락가락 하면서 아무런 철학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실용적인 것도 아니고 철학 실용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국익이 걸린 문제에 국익을 우선해야 되는데 총선 때는 죽창 들고 대선 나오니까 북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미국하고 일본한테 손을 내미는 이런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어제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한일 관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 생활만 했는데 상당히 높은 식견과 비전을 보여주었어요. 그 해법까지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2+2나 3+2나 3+ 회담도 해야지만 그 이전에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 한일 안보 협력 문제, 뭐 통상 문제 이런 것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말하자면 통으로 그랜드 바게인을 하자. 그러니까 일괄 타결을 해야 한다. 그런 해법까지도 내놓았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외교안보 부분에서도 뭐 김성한 교수라든가 외교차관을 지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았겠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김정은에 대해서도 상당히 절제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수가 들었을 때 왜 그렇게 표현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실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나도 청문회 때 주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런 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어떤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 사람이 실용적이구나. 윤석열 총장이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었죠. 아무튼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뭐 추미애 전 장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를 대리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반격이랄까 이것을 펴고 있지만 그 싸움의 결과는 저는 또 일패도지하는
완패로 가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반일 이슈를 끌어들여봤자 지난번 총선 때처럼 어떤 뭐 재미를 볼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죽창가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문재인이가 일본어 대상 어떻게 보면 싹싹싹싹 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우리 좀 관계 좀 좋게 하자.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회담이고 뭐고 일치 안 하겠다 하고 다 파기하고 위안부 합의 그 필요 없어 다 파기해버리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경하게 나섰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죽창가를 잘못 부른 거예요. 조국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발끈하고 나섰는데 조금 거꾸로 우리가 이겼다 이긴 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되물었더라고요. 예. 이긴 것은 자기 혼자의 정신승리 판단이죠. 정신승리라고 하죠.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